안녕하세요. 전아저씨입니다. 예, 오늘 전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에는 함수를 다룰 건데요. 그 함수 중에서 예, 벡터 함수,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 벡터는 알고 있고 스칼라도 알고 있는데 또 함수가 붙었네요. 예,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함수가 벡터와 스칼라로 나눠지는지 고등학교에서는 함수 그러면 변수가 하나인 그런 함수만 다루잖아요. 그리고 출력도 하나인 임, 독립변수 입력 y는 x 입력에 종속되는 1 입력 1 출력 대부분 그런 함수들을 다루죠. 근데 대학교에 가면 입력이 여러 개인 그런 함수들도 있고요. 또 출력도 여러 개인 그런 함수들도 있습니다. 뭔가 그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스칼라는 값이고 크기 또는 값,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또는 값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쌍일 때 그걸 벡터라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준 아저씨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뭐 함수라 그래가지고 이런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도 사실 별로 딱 이렇게 함수를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입력이나 출력 값이 스칼라거나 벡터거나 이렇게 막 조합이 있잖아요. 입력은 스칼라인데 출력은 벡터야. 입력은 스칼라고 출력도 스칼라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1 변수 1 종속 변수 1 1 종속 변수 1 입력인데 자기가 그 종속 변수 반대가 뭐죠? 종속 변수 하여튼 스칼라를 입력으로 받고 그리고 또 스칼라를 출력으로 하는 그런 함수. 왜 다양한 그런 조합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함수가 달라지는지 한번 그런 함수의 입력과 출력,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함수가 다양하게 또 적용이 되는지 입력, 예, 출력 변수들이 있잖아요. 함수 그림을 그리면 우리 배우잖아요. 이렇게 입력 x가 들어가 출력 y가 돼. 예, 이런 그림 있잖아요. 입력 출력
입력 x, 출력 y, 이걸 함수로 하잖아요. f 함수를 하는데 입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출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벡터냐 스칼라냐, 벡터냐 스칼라냐.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에서 뭔가 쿵짝쿵짝해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또 어떤 그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큰 것 같은데. 인터넷 지식 검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제미나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구글 AI 검색이랑 조금 많이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벡터 스칼라 함수 vs 벡터 함수, 하나하나 따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1시간이 너무 길고 두 개를 한번 함께 다뤄보는, 비교도 해보고 차이점도 살펴보고, 이거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예시도 나와 있네요. 이 정도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 차이.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 스칼라 벡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값이다. 벡터는 크기와 플러스 방향까지 가지는 그런 값이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스칼라 함수와 벡터 함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값, 예, 결과 y, 예, 치역과 공역, 이런 공역, 예, 공역, 결과값 y, 예, 출력이죠, 예, 출력, 예, 결과값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함수의 입력값 x, 예, 입력값을 넣었을 때 단순히 숫자 하나가 나오는지, 예, 아니면 방향을 가진 화살표 벡터가 나오는지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 스칼라가 나오는지 벡터가 나오는지의 차이입니다. 리턴 값이, 예, 리턴 값이, 예, 결과 값이, 예, 공역, 결과 값이 스칼라가 나오는지 벡터가 나오는지 그 차이입니다. 스칼라 함수는 입력에 대해 단 하나의 실수 크기를 결과로 내놓는 함수입니다. 정의 x, y, z 변수 3변수네요. 예, 변수가 3개 짜리 입력을 받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력이 w야. 방향 정보가 없으면 오직 양 크기만을 나타냅니다. 예, 결과 값이 양 크기, 스칼라 값을 리턴해 준다는 거죠. 물리적 예시, 온도, 온도, 방안의 특정 위치에서의 온도는 숫자 하나로 표현됩니다. 방안의 특정 위치에서의 온도는 방이 이렇게 3차원 공간이라 치면, 아니면 2차원 방바닥의 온도 이렇게 해서 날 수 있죠. 방안이 방이 3D예요. 3차원 공간이라 치면 그 각각의 위치에서 3차원 공간의 위치에서 온도는 방향이 지금 대류가 없다면 공기의 흐름이 없다면 이 각 지점에 대한 온도는 일정하겠죠. 그럴 때 이런 스칼라 함수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에서 스칼라 값이 이렇게 분포해 있는 거죠. 대류가 없다면. 근데 만약에 대류가 있다면 또 말이 다르죠. 이 한 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에너지가 뭔가 섞이고 있다. 대류에 의해서. 그러면 그 움직이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벡터 값이 또 각각의 지점에 또 존재하겠죠. 흐름, 흐름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x, y, z 방안의 위치를 x, y, z 이 방안의 어떤 좌표점을 딱 찍어주면 그 지점의 온도를 알 수가 있죠. 밀도도 뭐 비슷합니다. 대류가 없다. 뭐 이때 온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기압이 일정하다. 공기압이 일정하고 또 공기의 흐름, 대류가 없다면 그 어떤 지점에 공기 밀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공기압이 일정하다면 전부 다 똑같겠죠. 공기압이 일정한 게 아니고 예,
물체 물체 내부의 각 지점의 밀도. 물체 내부의 각 지점의 밀도. 이 물체도 하나의 그런 3D 공간에 배치되는 오브젝트잖아요. 예. 물체 내부의 각 지점의 밀도. 예. 뭔가 이렇게 쇳물이 끓었어. 쇳물이 끓어서 쇳덩어리가 됐는데, 예. 여기 그냥 갑자기 물 같은 걸 부어가지고 식혔어. 쇳물이 끓고 있는데 물을 부어 식혀서 그러면 이 물이 닿은 부분은 빨리 식고, 예. 좀 먼 쪽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천천히 빨리 식는 것 부분과 천천히 식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식으면서 결정 구조가 달라지겠죠. 빨리 식는 부분은 강철처럼, 예, 물이 이렇게 부어졌다면 물이 쫙 이렇게 물이 바게트를 팍 이쪽에 부어줬다면 가까이 빨리 식은 쪽은 강철처럼 딱딱하게 굳겠죠. 예, 예. 또 멀리 천천히 공기한테 식어진 부분은 연철처럼, 식겠죠. 그 두 개의 화학적, 예, 밀도가 다릅니다. 두 개가. 예. 그러면 이런 각 부위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밀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그렇다고 해서 이 밀도가 에, 무슨 방향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한 지점에서 밀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 내부의 각 지점의 밀도 이런 걸 또 각 지점의 x, y, z 로컬 좌표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리턴 값은 밀도가 나오게, 그렇게 만약에 함수가 있다면 그건, 리턴 값이 어떤 밀도라는 일정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 함수가 되는 거죠. 기압,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각 지역의 기압값, 예, 각 지역의 기압값. 기압은 예, 그냥 값입니다. 예, 값입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예, 이런 그 공기가 흐르고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흐르는 거지. 기압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기압은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 크기만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밀도도 방향성이 없어요. 밀도가 높고 낮고 그 크기만 있는 거고, 온도도 방향성이 없어요. 세 개 다가 지금 스칼라 값이에요. 이게 세 개 다가 다. 예. 리턴 값을 스칼라 값, 스칼라 값을 갖는다는 거죠. 얘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입력 값이 x, y, z면 얘 입력은 x, y, z 벡터니까, 이거는 벡터 값이죠. 벡터. 예.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입력 값이 있을 수 있죠. 그 입력 값에 대해서 출력 값이,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뭐 만약에 f, x, y, z면 뭐 함수가 뭐 f는 뭐 x 플러스, 예, 여기서는 w를 해야 되겠죠. f, x, y, z를 w를 했으니까 그럼 w는 뭐 x, y, z의 함수겠죠. 예, 뭐 x 곱하기 y 뭐 더하기 z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식이 있다면, 예, 이렇게 되면 입력은 x, y, z 벡터 값을 다변수를 갖지만 출력은 w 어떤 값 하나만 갖는 거잖아요. 예.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고, 만약에, 예,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 위치의 어떤 스칼라 값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스칼라 함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핵심은 리턴 값이 핵심입니다. 리턴 값이 스칼라 값이냐, 벡터 값이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벡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주로 많이 봤던 1변수 1출력, 1독립변수 1종속, 1대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또 다양한 또 입력과 출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확장이 또 있어야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입력과 다양한 출력이 있다 함수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x y는 x만의 함수, 뭐 y y는 x제곱 이런 2차 함수, y는 2x 플러스 3 같은 그런 1차 함수 뭐 이런 것만 보다가 그러니까 1변수 1출력, 1입력 1출력, 또 1종속 변수 1 독립변수 이렇게 하나하나만 입력 출력을 갖는 그런 함수만 보다가 다양한 입출력이 있다는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함수는 이런 다양한 입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거죠. 생각을. 130. 벡터 함수 출력이 벡터를 갖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벡터 함수는 입력값에 대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벡터 값을 결과로 내놓는 벡터를 결과로 내놓는 함수입니다. 벡터 함수는 입력값에 대해 그러면 실제로는 함수는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예. 예. 입력에서도 벡터와 예. 입력에서도 벡터와 스칼라를 가질 수 있고 입력에서도 입력도 벡터와 스칼라 값을 가질 수 있고 출력도 벡터와 스칼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벡터 입력, 벡터 출력, 벡터 입력, 스칼라 출력, 스칼라 입력, 벡터 출력, 스칼라 입력, 스칼라 출력 이런 네 가지로도 나눠줄 수 있겠네요. 네 가지 이런 조합에 의해서 네 가지 함수 형태를 가질 수 있겠네요. 입력과 출력 이런 관점에서는 정의 ft 입력값은 시간의 함수네요. 시간의 일명을 받는 거네요. 시간을 입력받고 ft gt ht 또는 공간의 점에 대해서 pqr 이거는 입력을 하나 받는 거고 이거는 입력을 3개 받는 거니까 이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입력을 벡터로 받는 거고, 이거는 입력을 스칼라로 받는 거고. 예. 근데 출력이 벡터가 되는 거고. 예. 여기는 벡터 입력의 벡터 출력 PQR. 예. 이렇게 다양한, 예. 다양한 이거 네 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네요. 예. 예.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하게 되면 이 여러 개의 값들이 조합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세 개를 크기를 구할 수도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얘 크기가 되는 거고, 또 각각을 또 세 개를 x, y, z 축에 대한 또 방향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출력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개의 출력들이 조합이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의 입력일 때는 스칼라,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또 여러 개의 입력일 때는 벡터 입력, 스칼라 입력 이렇게 되네요. 특징, 여러 개의 성분 x, y, z 축 방향 등을 동시에 가지며 결과값이 화살표로 이해됩니다. 결과값이 화살표라고 말하기에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결과값이 벡터다. 예. 그리고 이 세 개 XY 축 방향 여러 개의 그런 축 방향의 그런 방향을 가지는 거니까요. 그 출력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성분을 동시에 가지며 결과값이 화살표로 이해됩니다. 벡터를 뜻하는 거죠. 출력이 벡터다. 결과로 나오는 함수가 벡터다. 물리적인 예시, 풍속, 특정 지점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부는지를 나타냅니다. 풍속, 속도는 벡터입니다. 속도는 벡터입니다.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 중심에서 그 지점에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속도, 속도, V 벡터죠. 어떤 공간상에서 3D 공간상에서 어떤 지점에 풍속을 뽑아낸다. 그러면 f, x, y, z f 공간상의 지점 x, y, z를 하게 되면 이거는 속도 v가 리턴이 되는 거죠. 풍속, 풍속, 풍속일 때 벡터가 리턴이 되는 거죠. x, y, z 좌표 위치 변이도 위치 변이도 벡터입니다. 방향과 크기가 있잖아요. 변이도 벡터입니다. x, y, z. 그래서 풍속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부는지를 나타냅니다. 어떤 지점에서 3차원 공간에서 바람이 분다. 어떤 지점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부냐. V. 자연스럽게 또 벡터 장이 또 나오네요. 벡터가 V. 또 요 지점에서는 요렇게 분다. 또 요 지점에서는 요렇게 분다. 크기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잖아요. 입력값을 위치값으로 넣어주면 그에 대한 방향 벡터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그건 벡터 함수입니다. 자기장, 중력장 좋은 예시죠.
예. 자기장, 중력장. 어떤 3차원 공간에서 전선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쭉 뚫고 나오고 있어. 전류가 흐르네. 예,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네. 예, 기전력이 있어요. E가 있으면 예,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이 전선을 따라서 예,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이 자기장 각 지점에 각 지점에는 이런 자기가 이렇게 예,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예, 이렇게 자기장의 그 방향을 뱅글뱅글 돌 거고 그때 한 지점에서의 그런 자기는 예, 이 도는 뭐 수직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벡터의 예,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자기장 어떤 위치를 만약에 여기도 이쪽에도 다 있겠죠. 이렇게 예,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그 어떤 지점에서는 이렇게 예,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의 자기력은 예, 그것의 예, 접선 방향이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쭉 통으로 이렇게 어,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예. 그리고 자기장 중력장이 그런 예, 벡터를 어떤 지점에 한 지점을 지정해 주면 예, 함수에다가 한 지점 f x y z 하면 여기 예, 거기에 b는 예, 벡터가 되는 거죠. f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f 위치 x y z 위치를 3D 위치를 3D 예, 위치가 변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3D 위치를 3D 위치는 벡터입니다. 예. 포지션 P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3D 위치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예. 입력으로 주게 되면 자기장 안에서는 뭔가 이런 자기장 안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 표현이 되겠죠. 벡터로 예, 이런 자기장 안에서는 자기가 예, 전기장 안에서는 전기 예, 그럼 이거는 힘이다 힘 예, 예, 힘의 그런 자기 예, 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위치를 넣었을 때 자기력, 그 지점의 자기력, 자기력, 힘이니까 그런 벡터 값이 나오게 되면 이건 벡터 함수의 A입니다. 물체의 궤적, 시간 t에 따른 물체의 위치, 이건 이것도 뭐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XYZ 3차원 공간상에서 뭔가 물건이 이동하고 있어요. 물건이 이동하고 있는데 공간상에서는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3차원 공간상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 t가 흐름에 따라서 시간 t 공간 도메인이 아니고 XYZ 그런 좌표 도메인이 아니고 시간 t에 대해서 3차원 공간에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동하고 있어. 어떤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어. 어떤 물체가 비행기면 비행기, 뭐 어떤 물체라 치면 이게 속도 v로 이동하고 있어. 예. 속도를 v를 가지고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t x t x 방향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x y축 방향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이쪽 위축 방향으로는 사인 운동을 하고 시간 t에 대해서 또 z축 방향으로는 z축 방향으로는 zt겠죠. 시간 t에 대해서 지수 지수 곡선 형식으로 2의 t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지수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시간 t에 대한 그런 이 물체의 변이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체의 궤적이다. xt는 이렇게 되면 xt는 t 그냥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이게 사인 함수 사인 t 여기는 2의 t 이렇게 되면 식으로 나타내면 입력은 이렇게 f 시간 t에 따른 t 시간 t ft는 x t 플러스 y
사인 t 플러스 2의 t승 이런 이 물체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예, 요거는 아 요거는 그냥 예 이렇게 되면 변위를 구하는 거죠. 변위 시간 t에 따른 예, 변위를 구하는 거죠.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구하는 거죠. 예, 변위 어떤 특정 시간에는 예,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다. 예, 변위를 구할 수 있고 음, 물체의 궤적 3D 공간상에서 궤적이면 예, 이거는 이제 변이 예, 이렇게 되면 변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인 거고 예, 요 공간상에서의 궤적은 예, 요거는 예, 입력이 t이고 출력이 하나잖아요. 얘는 스칼라 입력의 스칼라 출력 경우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ft를 했을 때 t를 입력을 줬을 때 예, 벡터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플러스가 돼버리면 안 되고 벡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요게 와야겠죠. 예, 바로 요 값이 와야겠죠. 예, 벡터가 와야겠죠. 시간 t에 대해서 요 벡터가 여기 와야지 예, 이제 변이가 아니고 궤적이 되는 거죠. 예, 시간 t에 대한 예, ft는 시간 t에 대한 오브젝트의 예, 궤적이 되는 거죠. 예, 물체의 위치, 예, 궤적, 예, 요 상에서 예, 3D 공간상에서 예, 예, 3D 공간상에서 3D 공간상에서 공간의 물체의 궤적, 물체의 궤적은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시간은 여기는 공간만 표현해 있고 실제로 궤적은 예, 만약에 플로팅 하게 되면 시간은 따로 흐르고 궤적이 딱딱딱딱딱 찍히겠죠. 예. 이런 매트랩 같은 걸 예, 돌리게 되면 예, 비주얼라이즈 해주잖아요. 입력을 시간 t로 받고 예, 물체의 궤적 입력 예, 함수를 정의를 딱 하면 예, 예, 수학 함수를 정의를 딱 했어요. 맨랩에서 예, 나는 입력을 t를 줄 거고 각각의 예, x, y, z 예, 3차원 공간에서 예, 오브젝트의 궤적을 그리고 싶다. 예, 예, 물체
물체가 어쨌든 여기 안에서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물체. 물체가 3차원 공간에서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어요. 이 궤적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예, FT는 이런 식으로 배열식으로 벡터식으로 예, 벡터는 배열로 나타내잖아요. 뭐 행이나 열 이런 벡터는 행이나 열만 있는 그런 예, 자료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3D 공간 물체 궤적을 FT는 XT, YT, ZT 각각의 그런 함수들, t의 함수들을 이렇게 배열로 표시해서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여기다가 딱딱딱 시간 지남에 따라서 시간은 카운팅 하겠죠. 그 컴퓨터에서 따로 카운팅 해주면 딱딱딱딱딱딱딱 찍으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벡터 함수도 한번 예, 알아봤습니다. 이 출력이 벡터라는 거죠. 출력이 벡터. 예. 입력은 시간 t. 시간은 또 그냥 방향이 없잖아요. 시간은 물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우리가 영화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값이잖아요. 예,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값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몇 초 지났다 뭐 이런 시간 시간은 몇 초 지났다. 시간은 우리 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 이상 우리 자연계에서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예. 또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현상상으로는 에이징이 점점 노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시간이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핵심 요약. 핵심 요약 한번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핵심 요약. 구분 스칼라 함수와 벡터 함수 리턴 값, 결과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수치,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 값으로 결과값이 나오고 성분의 묶음, XYZ 같은 벡터 값으로 이런 식으로 행열, 행이면 행열, 벡터니까 행이면 행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값으로 성분의 묶음으로 나옵니다. 구성 요소로는 크기만 존재. 이건 스칼라에 대한 그런 정의죠. 크기만 존재하는 값이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존재하는 값이다. 기호로는 F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소문자네 소문자. 이거 이렇게 대문자 굵은 표시는 벡터 함수다. 주요 연산은 일반 미분, 기울기, 그라디언트, 기울기, 구배, 뭐 한자로 어려운 말로 구배,
기울기, 예, 9배. 이건 이렇게 편미분에서 쓰는 말이고요. 편미분. 예, 이거까지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고. 기울기, 예, 그라디언트, 예, 일반 미분, 예, 일반 미분, 예, 기울기를 나타내는 주요 연산은 이거고, 발산, 이건 장이라 그랬죠, 장. 벡터장, 스칼라장, 장, 예, 그걸 벡터장, 스칼라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건데요. 예,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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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예, 이 벡터 값에 대해서 도트곱, 예, 발산은 도트곱, 예, 도트곱, 회전은 스칼라 곱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각각 주요 연산이 이렇게 출력 값이 그냥 크기 하나니까 그 이런 거죠. y는 x 제곱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건 미분하면 y 다시는 2x가 되잖아요. 이 2x 요걸 도함수라고 하잖아요. 도함수. derivatives. 예. 도함수. 영어로는 derivatives. 예. d e v tiv derivative 맞죠? 이렇게 도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 y를 미분을 하게 되면 y를 미분하면 또 미분과 도함수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미분은 도함수를 구하는 미분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미분 미분 미분한다 그러면 differentiation, differentiation이라고 하잖아요. differentiation, 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미분 이 y는 x 제곱 이 방정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도함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미분 1 입력 1 출력이잖아요. 스칼라 함수를 입력을 x 스칼라 값을 입력받아서 출력 스칼라를 출력하는 일반 미분 하게 되고 이 도함수는 이 x는 y는 x 제곱의 그런 기울기를 어떤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도함수이죠. x라 치고 y라 치면 이렇게 되죠. y 이꼬로 x제곱 x제곱 0에서 중건을 가지는 이런 게 되는데 이 미분을 구하게 되면 이 각각의 x가 변화에 따라서 이 기울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특정 x 변함에 따라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알게 해주는 기울기 그라디언트를 알게 해주는 굽의 그라디언트를 알게 해주는 그런 도함수입니다. x에 뭐 0을 넣으면 여기 0이 되겠죠. 그리고 x에 1을 넣으면 기울기가 2가 되고 1 지점에서는 2가 되고 이렇게 기울기를 알 수 있는 도함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스칼라 함수 일종인 y는 x제곱. 벡터 함수는 발산과 회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듯이 이렇게 E가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전선을 따라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기장 B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자기장은 이 3차원 공간에서 이 3차원 공간에서 자기장 E는 전기의 흐름 이도 전기의 흐름이 전기장이죠. 같은 방향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전기장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그 전기장에 회전하는 수직 회전하는 걸로 이렇게 돌 거고 그래서 그 식에서 보면 맥스웰 방정식에 보면 자기장은 델 점 B는 두 번째 식이죠. 제로다. 이런 식이 나오죠. 요 점, 델 점은 발산이고, 델 점, 발산이고, 편미 부분에서 델 점, 그리고 델 x는 회전입니다. 그리고 델 x 회전은 이 자기장의 회전은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뮤에 갈로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전기 플러스 뭐 정확하게 식은 아닌데 뭐 또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시간에 따른 또 전기장의 변화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요 식은 맥스웰 방정식 그를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정확하게 식은 어쨌든 이 전류 E가 밀도가 전류가 흐르는 밀도가 전류가 세게 흐르면 그리고 이 변화가 또 있으면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B가 그 변화되는
만큼의 그 속도죠. 변화율이니까 라운드 트립은 라운드 시간에 따른 이 속도가 세면 셀수록 예, 자기장이 세진다. 그런 식의 또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맥스웰 방정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요런 델 다트 요걸 델이라고 하거든요. 델, 델. 이 이거는 요겁니다. 델은 만약 3차원이라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공간상에서 만약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서 자기장이 발생한다면 x 좌표축이 xyz가 되겠죠.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직교 좌표계에서는 xyz가 되죠. 축 자체가 이렇게 되면 라운드 요건 편미분 시간에 편미분 시간이 아니고 제가 요전에 다루었던 발산과 회전 편미분의 델 다트 프로덕트 그리고 편미분의 델 크로스 프로덕트를 비교한 그 시간의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들었으니까 그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F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붙게 되면 실제로 계산하면 라운드 x분의 편미분 하게 되는 거죠. 라운드 f 플러스 그러니까 3차 함수예요. 변수가 3개인 그런 3차 함수인데 변수가 3개인 함수인데 이 함수를 각각의 축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라운드 y분의 f 라운드 f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이렇게 되는 거죠. 편미분 f를 편미분하게 되면 각각의 라운드 x는 여기 x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f를 편미분 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f x y z 이런 각각의 그 x, y, z 좌표에 대한 함수잖아요. 이 함수가 그걸 미분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이니까 편미분 표현은 이
이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은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합니다.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상미분을 하지만 편미분 x, y, z의 편미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4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은 편미분으로 할 수 있다. 아, 예. 요거의 편미분, 파셜, 디리버티브스, 편미분, 편미분을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편미분을 f를 빼면 요 앞쪽이 요게 델이 됩니다.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의 델이 되고, 이 델을 곱하기 자기장 도트 곱을 하게 되면 발산이 되는 거고요.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컬 회전이 됩니다. 그 발산 값을 구하느냐, 회전 값을 구하느냐, 그런 처리가 되는 거죠. 요건 맥스웰 방정식의 두 번째 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두 번째 식. 자기장은 일정하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요거는 네 번째 식. 맥스웰 방정식의 네 번째 식. 전류가 흐르게 되거나 또 전류가 변화가 있게 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수직된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델 크로스 B 이런 식으로 하면 회전과 발산을 다이버전스 발산과 회전 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벡터 함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벡터 함수라는 것은 벡터를 출력한다는 거잖아요. XYZ 위치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XYZ 위치에 그 힘, 자기도 일종의 힘이잖아요. 어떤 위치의 위치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그런 값들이 존재하는 이런 자기장 안에서는 자기장은 이 돌아가는 거고 자기는 자기 그 위치에서의 그 각각의 자기장이 돌아가는 위치에서의 자기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 주요 연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스칼라 함수는 일반 미분을 해서 그 변화율 기울기를 구배를 그라디언트를 알 수 있고 벡터 함수 출력을 벡터 값으로 하는 그런 함수에서는 어떤 지점에서의 그런 자기 이력 그런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값을 리턴해 주는 그런 벡터 함수에서는 발산과 회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들의 집합. 화살표들의 집합. 화살표들의 집합. 이건 벡터장이라는 거예요. 벡터장하고 스칼라장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장은 이런 그 자기장처럼 이런 어떤 특정한 지점에 그런
벡터 값이 이렇게 널려 있는 특정한 각 XYZ 위치에 벡터 값이 다 1대1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벡터장이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스칼라 함수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때 한 지점의 값 스칼라장으로 벡터장이고 이거는 스칼라장이죠. 함수를 또 이렇게 이 함수를 이런 좌표계에다가 선형 대수 하는 그런 형식의 좌표계에다가 표현하게 되면 장이 되죠. 장. 스칼라장, 벡터장. 이렇게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또 색상지도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만약에 지도니까 입력은 XY 2D겠죠. 지도니까 지도 3차원 지도도 있는데 2차원 지도라 치면 2D 지도 지도라 치면 우리 사회과부도 예전에 사회과부도 체계에서 보면 이렇게 제일 높은 곳, 그 다음 높은 곳, 그 다음 높은 곳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일 높은 곳 X 위도와 경도를 주면 위도와 경도를 딱 주면 그 위치에서의 그 위치에서의 위도와 경도를 주게 되면 그 위치에서의 등고 높이 요렇게는 다 높이가 똑같잖아요.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되겠지만 딱딱 끊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도상에서는 요거는 위도와 경도를 정해주면 x와 y를 정해주면 x와 y를 입력을 받으면 스칼라 높이 동거선의 높이를 출력해주죠. 그 지형의 높이를 지형의 높이를 출력해 줍니다. 지형의 높이 그런 식으로 시각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하나라는 거죠. 출력이 높이 지형의 높이 하나 출력이 하나 스칼라 함수 하나 그런데 이 자기장에서 자기가 작동하는 이 벡터장에서는 어떤 위치를 찍으면 리턴 값이 벡터 값이 나옵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벡터장에서는 벡터 함수는 벡터장에서 쓰이는 거고 스칼라 함수는 스칼라장에서 쓰이는 겁니다. 이 x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위치 값을 입력받고 그 지점에서 값만 있는 거예요. 위치 값을 입력받고 그 지점에서의 값 핵심 비교 요약 이렇게 끝냈습니다. 연관성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두 함수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별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 아니면 그때 어떤 지역을 담당하고 그 이음매가 매끄럽잖아요. 수학은 우아하고 예를 들어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스칼라 함수 여기 위에서 등고선 이야기 했었죠. 이 지형에서 공이 굴러가는 방향 가장 가파른 방향
등고선이 있으면 예,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내려가겠죠. 예, 예. 그러면 예, A 지점과 B 지점에 이런 기울기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 그라디언트가 됩니다. 예. 스칼라는 그냥 값이고 만약 기울기가 생기면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크기와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 예, 벡터 함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울기 벡터, 예, 그라디언트. 예, 여기서 2D에서 3D로 확장을 시키면 등고선을 3D로 확장을 시키면 여기는 그냥 지도 2D 지도인데 3D 지도 3D 지도로 확장을 시키면 예, Z 아, ZXY 할까요? 뭐 그거는 예, 상관없는데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형이 있다면 사실상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예, 그림이 조금 그런데 등고선이 이렇게 현재는 예,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요건 Z 값이라 치면 예, 여기 높이가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각 XY 평면에서 봤을 때는 예, 그냥 높이 값인데 예, 여기서 만약에 공을 굴린다 치면 공이 이렇게 가파른 쪽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가파른 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예, 기울기가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점의 기울기, 접선 방향의 기울기. 이렇게 되면 예, 어떻게 보면 예, 벡터 함수가 되는 거죠. 예, 벡터 함수가 되는 거고 스칼라 함수는 이렇게 2D일 때, 3D일 때 그 차이인 거죠. 예, 출력에 따라서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가 나옵니다. 출력이 스칼라이면 스칼라 함수, 출력이 벡터이면 벡터 함수. 예,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엉클준과 함께 벡터 함수와 스칼라 함수를 알아봤습니다. 예, 두 개는 출력이 어떤 거냐, 출력이 벡터이냐, 출력이 스칼라이냐, 예, 출력 여기 y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 함수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전에 다뤘 이야기했던 부분이 또 있는데 예,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입력도 벡터랑 스칼라랑 예, 입력도 벡터 스칼라가 될 수 있고 출력도 벡터 스칼라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하나, 출력이 하나이면 예, 스칼라 입력, 스칼라 출력 예, 이렇게 조합이 네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가지 조합, 예, 네 가지 조합. 함수 f 벡터 스칼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 되게 내용은 예,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개념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잡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예, 편미분의 예, 발산, 회전 이쪽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예, 편미분에서 예, 도트곱, 스칼라곱, 도트곱, 크로스곱, 예, 델 도트, 델 크로스 이걸 다룬 동영상이기 때문에 발산과 회전에 대해서는 그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미가 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동의하신다면 엉클준스 테크너트 TV, 엉클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